현재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환자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제가 이 환자의 주치의입니다. 성우가 강조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더 이상의 개입은 사양합니다. 간호사들은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했다. 한쪽에는 현재 자신들이 따라야 할 주치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3년 전 은퇴한 73살의 병원의 전설적인 의사가 있었다. 갈라진 시선 사이에서 그들은 불안을 삼켜야 했다. 안녕하세요. 사연 중독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30분. 대학병원의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하얀 벽면을 비추고 있었다. 간간히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울려오는 기계음만이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심장흉부외과 수술실 앞에서 윤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4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긴장감은 여전했다. 성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수술은 특별했다. 대동맥 판막치 환술. 고난이도 수술이었지만 성호에게는 이미 익숙한 영역이었다. 환자는 55살 중년 남성으로 최근 심장 기능 저하로 고생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수술이 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것이었다. 오늘만큼은 방에 없어야 한다.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수술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었다.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정교함과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손을 씻는 동안 성호의 마음속에는 오늘 수술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절개 위치부터 봉합까지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그려졌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늘 최고였던 자신이었다.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수술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실내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나 있었다. 수술용 조명이 밝게 켜져 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수술 기구들을 점검하고 있었고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혈압 상태는 어떤가요? 성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현재 정상 범위입니다.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입니다. 간호사의 정확한 답변이 돌아왔다. 심전도 파형은? 안정적입니다. 특이 소견 없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를 바라봤다. 마취가 된 채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환자의 모습에서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기도 했다. 수술 기구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성호의 손길은 정확하고 신중했다. 메스, 겸자, 전기소작기, 봉합사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수술실의 온도와 습도, 조명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로 조절되어 있었다. 환자의 차트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성우는 한 번 더 확신을 다졌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고 수술 진행에 특별한 장애 요소는 없었다. 심장 초음파, CT 촬영, 혈관 조영술까지 모든 사전 검사에서 예상된 범위 내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정우철이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하지만 이미 3년 전에 은퇴한 상태였다.
우철은 이 병원의 전설적인 흉부외과 의사였다. 수십 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명의였지만 지금은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그가 갑작스럽게 수술실에 나타난 것이 성호에게는 당황스러웠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술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성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철을 노려보았다. 완벽하게 준비된 수술실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인가? 간호사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정 선생님이 왜 여기에? 또 다른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철은 천천히 수술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듯한 불안감이 엿보였다. 성우는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불쾌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왜 하필 오늘 자신의 중요한 수술에 나타난 것일까? 성우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어떤 이유든 지금 상황은 달갑지 않았다. 수술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간호사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취과 의사도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두 의사를 번갈아 바라봤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CH 권위의 균열 갈등의 씨앗. 성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수술 시작 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고 환자는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성우는 목소리에 권위를 담아 직설적으로 물었다. 은퇴하신 분이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말끝에 담긴 날카로움이 수술실 전체에 메아리쳤다. 간호사들은 숨을 죽였고 마취과 의사조차 잠시 손을 멈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철에게 집중되었다. 성우는 자신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자신이 주치의였고 자신이 이 수술의 책임자였다. 현역 의사의 수술에 은퇴한 의사가 갑작스럽게 개입하는 것은 의료 윤리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성우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철은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성우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환자의 차트를 봤네. 작은 이상이 보였어. 그 말에 성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자신이 몇 번이고 검토한 차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인가. 성우는 의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완벽주의자였다. 환자의 상태부터 수술 계획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다. 젊은 의사의 자존심과 노의사의 경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성우에게는 최신 의학 지식과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판단이 있었다. 반면 우철에게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쌓아온 직감적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신이 섞여 있었다. 그는 우철의 지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수술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다. 우철은 환자 차트를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설명했다. 심전도 패턴에서 미세한 변화가 보인다네. 대동맥 주변에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그런 소견은 어떤 검사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반박했다. 때로는 검사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어. 경험상 그렇다네. 우철의 대답에 성우는 코웃음을 쳤다. 경험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의학은
객관적 데이터와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했다. 선생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성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CT 촬영에서도 정상, 심장 초음파에서도 정상, 혈관 조영술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우는 말을 마치며 수술용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환자의 가슴 부위를 주시하고 있었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한쪽은 현재 자신들이 따라야 할 주치의였고 다른 한쪽은 병원의 전설적인 의사였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동료에게 물었다. 일단 윤 선생님 지시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술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어 갔다. 두 의사 사이의 갈등이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었다. 성우에게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최신 의학 지식과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었다. 반면 우철에게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때로는 검사 결과보다 더 정확한 그런 경험적 직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 의사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언제까지 여기 계실 예정입니까? 성우의 질문에는 분명한 퇴장 요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우철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술을 완료하고 싶었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치료가 최선이라고 확신했다. 우철은 성우의 날선 말을 듣고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실을 떠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수술실 한 구석으로 물러서며 지켜보기로 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스며 있었다. 성우는 우철이 물러서자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승리감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우철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우가 간호사들에게 선언했다. 수술실의 분위기가 다시 전문적이고 차분한 모드로 전환되었다. 간호사들도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성우의 손은 숙련된 움직임으로 환자의 가슴을 절개하기 시작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며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된 일이었고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지혈을 도왔다. 수술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성우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우철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심전도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훈련된 의료진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파형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해졌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심전도에 변화가 있었나요? 마취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모니터를 흘깃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마취 부작용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수술 중에 이런 미세한 변화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다. 마취제의 영향이나 환자의 생리적 반응에 따라 심전도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우는 간호사들을 안심시키며 계속해서 수술을 진행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우철은 달랐다. 그는 수술실 구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며 눈빛을 좁혔다. 그의 얼굴에는 더 깊은 우려가 스며들었다.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그에게는 그 작은 신호가 단순한 마취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다. 대동맥 파열의 전조다. 우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간호사들은 숨을 죽였다. 대동맥 파열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만약 우철의 말이 맞다면 환자는 곧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대동맥 파열은 응급 상황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경우 중 하나였다.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몇 분 내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성우는 손을 멈추고 우철을 노려봤다. 수술 중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집도의의 집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술실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 수 있었다. 근거가 있습니까? 단순한 추측으로는 곤란합니다. 성우의 반박에 우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다. 간호사들은 두 의사 사이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했다. 누구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작은 신호였지만 그 신호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신뢰를 감돌았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간호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수술을 계속 진행해야죠.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성우는 다시 수술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우철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정말로 대동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모든 사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그때 다시 심전도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지속되었다. 성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혹시 정말로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수술이 진행될수록 성우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우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반발심도 커져갔다. 성우는 자신의 실력과 판단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의대에서 배운 체계적인 지식과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현대의학은 과학이었다.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둔 학문이었다. 막연한 직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성우는 생각했다. 의학의 발전은 바로 이런 과학적 접근법 덕분이었다.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에는 젊은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동시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성우에게 의학이란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둔 학문이었다. 개인의 경험이나 직감보다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증거가 중요했다. 현재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환자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성우가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확신했다. CT 촬영,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까지 모든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우철은 성우의 날선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우려를 표현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젊은 의사와 대립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끝으로 모니터의 파형을 조용히 가리켰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가 거기에 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쌓아온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였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 의사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그 작은 제스처가 성우를 더욱 자극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성우는 우철이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행동한다고 느꼈다. 은퇴한 의사가 현역 의사의 판단을 의심하고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제가 이 환자의 주치의입니다. 성우가 강조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더 이상의 개입은 사양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은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했다. 한쪽에는 현재 자신들이 따라야 할 주치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병원의 전설적인 의사가 있었다. 갈라진 시선 사이에서 그들은 불안을 삼켜야 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한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두 분 다 훌륭한 의사신데 왜 이런 일이? 다른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술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세대의 벽, 권위의 벽, 그리고 환자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가 신뢰를 가득 채웠다. 성우는 자신이 대표하는 현대의학의 정확성을 믿었고, 우철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믿었다. 둘 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다. 성우는 과학적 데이터를 중시했고, 우철은 경험적 직감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차이가 지금 수술실의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까지 여기 계실 예정입니까? 성우의 질문에는 분명한 퇴장 요구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우철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술을 완료하고 싶었다. 환자에게는 자신의 치료가 최선이라고 확신했다. 우철은 성우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젊은 의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환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떨칠 수 없었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그것만 기억해달라. 우철의 마지막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성우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우려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그것조차 불필요한 간섭으로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수술에 집중했다. 마음속에는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완벽하게 준비한 자신의 수술이 예상치 못한 방해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 수술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성우는 환자의 대동맥 판막 부근에 도달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과정이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간호사들도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성우는 속으로 안도했다. 우철의 우려는 역시 기우에 불과했다. 모든 검사 결과가 보여준 대로 환자의 상태는 정상이었고 수술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혈압과 맥박은 어떤가요? 성우가 마취가 의사에게 물었다. 안정적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취가 의사의 대답에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성공적인 수술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숫자가 빠르게 하락했고 그와 동시에 심전도 파형도 불안정해졌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가 의사의 급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니터로 집중되었다. 숫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알람음이 수술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성우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했지만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려 했다. 출혈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일까? 수축기 혈압이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긴급하게 보고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경험이 많은 간호사였지만 이런 급변하는 상황은 언제나 무서웠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성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떨림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긴장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은 항상 두려웠다. 말도 안 돼.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모든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는 빠르게 가능한 원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출혈량을 확인해 보세요. 성우가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현재 출혈량은 정상 범위입니다. 간호사의 답변에 성우는 더욱 당황했다. 출혈이 원인이 아니라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빠르게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다. 바로 그 순간 우철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대동맥 우회관을 준비해. 우철의 말이 수술실 전체에 울렸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순간 우철을 바라봤다. 그의 말이 맞다면 지금 환자에게는 대동맥 우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었다. 정말로 대동맥 문제인가요? 성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혈압 강화 패턴을 보라. 전형적인 대동맥 파열 전조다. 우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혈압은 더욱 떨어졌고 심박수도 불안정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결정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다. 간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두 의사를 바라봤다. 성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철의 경험에 대한 신뢰도 있었다. 성호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우철의 경험적 직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환자의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교차했다. 만약 우철의 말을 따르지 않고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평생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환자의 생명 사이에서 그는 힘겨운 선택을 해야 했다. 성우는 환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마취로 잠들어 있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곧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환자의 입술이 서서히 푸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것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였다. 성우는 환자의 변화하는 얼굴색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긴급하게 보고했다. 성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환자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가 된 이후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동맥 우회관을 준비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간호사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술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예상치 못한 응급수술로의 전환이었다.
우철은 성호의 결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이제부터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 시작될 것이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 많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철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부탁드립니다. 성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환자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였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호의 젊은 손과 우철의 노련한 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협조가 이루어졌다. 세월이 쌓아온 손끝의 기억이 젊은 의사의 열정과 만나 새로운 호흡을 만들어냈다. 우철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성호의 손은 빠르고 민첩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장점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다. 여기에 클램프를 걸어주세요. 우철이 차분하게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가 즉시 따랐다. 이제는 주도권이나 권위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간호사들도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했다. 예상치 못한 수술 변경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환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술실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향한 단합된 의지로 가득했다. 우철이 대동맥 우회관을 조심스럽게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성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우철의 기술을 직접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경험이 쌓이면 손이 기억한다. 우철이 작업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수술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모니터의 알람음이 줄어들고 수술실의 긴장감도 조금씩 완화되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대동맥 우회관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혈액순환이 정상화되었다. 모니터의 알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수술실 안의 긴장감도 조금씩 해소되었다. 성우는 우철과 함께 마지막 봉합 작업을 진행했다. 두 사람의 손은 이제 완전히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처음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환자를 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우철의 숙련된 기술을 직접 보면서 성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진정한 의료진으로서의 경험이 느껴졌다. 그것은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환자의 얼굴에 혈색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푸르게 변했던 입술도 다시 붉은빛을 되찾았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로 올라갔고 모든 생체 신호가 안정적인 범위로 돌아왔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다. 심박수도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덧붙였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위기를 넘긴 것이었다. 환자는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성우는 수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긴장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만약 우철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고집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철이 없었다면 환자는 위험에 처했을 것이고 자신은
평생 그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었다. 마침내 성우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의사로서의 겸손함을 배우는 순간이었다. 우철은 성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환자를 구한 동료 의사로서의 만족감이 있었다. 지식은 늙지만 손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철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의학 기술은 발전하고 지식은 업데이트되지만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쌓아온 경험과 직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성우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진정한 의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간호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들은 두 의사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지만 결국 협력을 통해 환자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게 진정한 의료진의 모습이죠. 다른 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의료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을 함께 경험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의 소중함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술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의 긴장감과 갈등은 사라지고 성공적인 수술에 대한 안도감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성우는 우철을 바라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에 대한 사랑을 가진 선배 의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술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대동맥 우회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모든 생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성공적인 치료 결과에 만족하고 있었다. 성우는 병원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우철에게 사과했다. 다른 의료진들이 모인 가운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인정하고 우철의 경험과 조언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우가 진솔하게 말했다. 의사로서 겸손함의 중요성과 선배님들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환자가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젊은 의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배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인 것이었다. 우철도 성우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젊은 의사로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관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은 박수를 보냈다. 수술실은 안도의 한숨과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이 이번 사건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후 성우와 우철은 정기적으로 만나 의학적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성우는 우철의 오랜 경험담을 듣고 배웠고, 우철은 성우의 최신 의학 지식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갔다.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동료 관계가 형성되었다. 환자도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다. 그는 두 의사의 협력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협력한 의사들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두 분께서 싸우지 않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가 진심으로 말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환자의 과거 검사 기록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과거 검사 기록 중에서 대동맥 약화 소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어 있었다. 검사 날짜와 담당 의사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소견 부분만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의 흔적이었다. 간호사는 즉시 이 사실을 성우에게 보고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만약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처음부터 대동맥 문제를 염두에 두고 수술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누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삭제한 겁니까? 누가 왜 그런 중요한 의료 기록을 삭제했을까? 의료진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조작이었을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성우는 우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우철은 그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우철의 말에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 기록의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였고 병원 전체의 신뢰도에 관련된 문제였다.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던 수술 뒤에 더 큰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성우와 우철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환자를 구한 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에 큰 교훈을 남겼다. 경험과 지식의 조화, 세대 간의 협력,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의사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젊은 의사들은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배워야 하며 선배 의사들은 후배들의 새로운 지식과 열정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삭제된 의료 기록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성우와 우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감사합니다.